1930년대 독일 광기 어린 집단이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중세 유럽 맹목적인 믿음이 수많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화형대 위로 보냈습니다. 2000년 전 기득권을 지키려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이성적인 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역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호사 4만 명 시대. 치열한 경쟁 속 변호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많아지는 변호사에 비해 법률 시장은 확장하지 못했죠. 여전히 작은 법조 시장에서 생존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협회로 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시장을 키우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외치는 새로운 세력에게 마녀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의 시도는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추악한 마녀 사냥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상담 한 번 받으려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죠. 법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로톡이라는 법률 상담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나 채팅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변호사를 더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시장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2021년 협회는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변호사들의 플랫폼 활동을 금지시켰고 불법 알선이라는 죄목을 붙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혁신에 동참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은 헌법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협회의 규제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2023년 9월 법무부는 협회가 내린 징계 전체를 취소하며 8년에 걸친 길고 긴 싸움은 리걸테크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그렇게 첫 번째 마녀 사냥에 실패한 협회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협회의 다음 타겟은 광고주도형 로펌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로펌이었습니다. 2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온라인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로펌들이죠. 과거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의뢰인을 쥐락펴락하던 브로커들이 판치던 법률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은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와 로펌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투명한 시장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로펌의 형태로 운영되는 글로벌 로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로펌들도 네트워크 로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시장에 혁신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인 온라인 광고를 문제 삼아 징계를 남발하고 심지어 주의해야 할 로펌이라는 이름의 블랙리스트 제도까지 추진하며 이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지키고 의뢰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네트워크 로펌에게는 광고 문구 하나를 문제 삼아 오히려 더 과중한 징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속한 로펌 홈페이지에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었죠. 협회의 징계에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도 공평한 기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도 협회의 규정 없는 징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폭행, 음주운전, 증거조작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상담료 할인과 상담비 무료를 광고한 경우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변협과 서울변호의 지도부 로펌 광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광고 문구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6가지 이상의 규정 위반에도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이유인지 삭제되어 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협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AI를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의 확대는 국민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간편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거대한 흐름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리걸테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체되고 후진적인 법률 시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협회는 다시 정보가 통제된 과거로 돌아가 국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비싼 수임료를 내고 하향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협회가 소비자를 위한다면 오히려 국내 로펌이나 변호사가 AI를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협회의 모습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기계를 부쉈던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변화를 거부한 집단의 끝은 결국 도태뿐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은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중세시대 교회가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태워 죽이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처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논리. 죄가 있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이자 기존 시장을 바꾸려 하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쉽고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에 끝나지 않는 선동과 마녀 사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